번째 혁명의 목소리로 모인 우리의 꿈들,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믿었지. 세상이 잠든 사이 우리는 깨어 전진했고, 기나긴 밤을 지나 이제 새벽을 연다. 하나 둘씩 맞춰지는 거대한 퍼즐 조각, 아이소디가 질투의 기정사실화된 미래.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외로움은 끝났다. 고개를 들어 우리는 최강의 공동체니까. 인터넷적 프로토콜의 주인 XRP, 프로토콜 루지홀 서로 반제왕 XLM. 복잡한 서류 검증은 이제 그만. XDC 우린 이긴다 이미 확신하고 있잖아. 아이오타가 그리는 새 시대의 지도 위에 알고랜드와 헤데라가 세운 철옹성 위로 신금융 상호 운영성의 깃발을 꽂아라. 눈부신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나를 망가뜨리는 의심, 성공의 의심 모두 다 쓰레기통으로 치워버려. 그동안의 노력은 곧 보석과 훈장으로 보상받는다는 걸 알아. 새로운 금융의 표준, 그 중심엔 우리가 서 있다. 서로를 향한 믿음, 그것이 최고의 무기. 우리의 인내가 정답이었음을 증명할 차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보유해. 포기하지 않은 우리가 전설이다. XLM XDC 아이오타 알고 헤데라 왜. 이름들이 세상의 표준이 될 것이다. 우린 이긴다 이미 확신하고 있잖아. 아이소 이하트 추가 여는 새로운 언어 코드. 찬란한 미래 속에 우리는 승리를 쟁취했다. 마침내 다가온 영광을 함께 축하해.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다. 들리나요 새로운 세상의 심장 박동 소리. 우리는 하나 된 승리의 전사들. 승리는 우리 곁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과 함께 노래 잘 들으셨나요? 노래가 정말 좋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노래에 좀 마음속에 울림이 계시죠? 실제 퍼즐이 완성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눈에 재현되게 되겠죠. 지금은 혁명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저희 오래된 가족분들인 사일런스, 거기에 레전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고요. 사일런트 가족분들과 함께 그 노래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4산업혁명, 1% 런, 배우다, 스터디. 4차 산업혁명 1%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곳에서 만들어진 곡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방송에서도 우리의 흐름과 함께 알아보시게 됐죠. 1%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R&D는 기본입니다. 스트래티지, MSCI 지수 잔류를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이슈를 쭉 가져와 볼게요. 이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모건스탠리 지수에 스트레치가 잔류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보유 기업 안도하였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내용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기준화를 마련한 다음에 그때 정확히 발표하겠어 라고 잠시 보류했던 거죠. 근데 모건스탠리는 뒤에서 뭐라고 있냐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를 지원합니다. 직접 MSCI 지수를 만들어내는 모건스탠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빠질까요?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헌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은 늘 흔들거리죠. 근데 이런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야. 100개 이상씩 쏟아집니다. 주요 메인 이슈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동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말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스트레치 CEO 비트코인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 스트레치 주가가 급락했어. 스트레치 비트코인 보유량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게 되면 시장이 완전 폭락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또 개인들의 투심을 흔들었었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볼게요. 왜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지. 얼마 전이었죠? 일본 추가 금리 인상. 이것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거와 관련된 이슈로
투심을 또 한 번 흔들고 있습니다. 시장을 또 컨트롤하고 있었죠. 이거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길어요. 이거 하나 설명한다 그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자, 한 번 더. 연준. 금리 동결 유력한 1월 FMC.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3연속 금리 인하를 했고요. QT를 넘어서 QE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2027년도 점도표에 한 번 한 번으로 찍혀가지고 시장이 지금 조용하죠. 그렇죠? 금리 동결 얘기 또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금리 인하 확률, 금리 동결 확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헷갈리네. 과연 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을까?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 금도 모든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면서 금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코인만 절었잖아. 코인은 노답이야. 시즌이 끝났어. 계속 이렇게 우리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죠. 어디에서? 바로 시장과 미디어를 통해서.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합니다. 왜? 그 이면에 흐르는 본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제로 미국은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했었어. 언제? 10월 FOMC에서. 근데 그랬더니 시장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12월 달에 뭐 했죠? 금리 인하를 넘어서 QE까지 확장했습니다. 12월 1일은 직접 QT를 중단했고요. 12월 10며칠부터 중요한 건 QT로 확장한다. 미국 제 3개월부터 3년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게 본질이죠. 근데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어, 크게. 근데 과연 언제 반응할까요? 저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중국 내달부터 100% 추가 관세. 이건 작년 10월 달이죠. 미중 다시 무역 정제. 이걸로 또 시장이 또 출렁거리면서 흔들거리는 이슈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전 세계 무역 전쟁. 마지막으로 러우 전쟁 4년, 평화 협상 중대 기록. 이 러우 전쟁 이슈로 시장을 한번 컨트롤했었죠. 이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이제 월봉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가지 봉이 월봉이다. 이 월봉에 대한 추세야. 추세는 쭉 우상향 거래. 시가총액이 월봉 기준으로 쭉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파동으로. 이 과정 속에서 수없이 수백 번의 이슈가 있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금리 이슈, 일본 금리 이슈, 스트래티지 매각 이슈, MSCI 거기 이탈되느냐, 아니 편입되느냐, 편출되느냐, 그리고 전쟁 이슈, 수십 개, 수백 개 이슈가 맞닥뜨립니다. 근데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거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투자는 동행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 이 진짜 값어치. 현재 가치는 1만 원인데 이게 10만 원, 100만 원의 값어치가 갈 수 있는지. 근데 10만 원에서 1만 원에서 한 8만 원 갔다가 5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불안한 거야. 나는 지금 10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안 되면 지금 매집 기회겠죠. 근데 시즌이 끝났다고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슈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연구가 필요할까요? 사실 저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임요입니다. 1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노래가 정말 좋죠? 혹시 마음속에 울림이 좀 있으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퍼즐 하나하나 속에서 퍼즐이 완성되어 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폭발적인 시즌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즌을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선 필터링할 수 있는 수백, 수천 개 나오는 정보가 쏟아진 이 과정 속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그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은 결국 R&D에 기반하겠죠. 자, 오늘 이슈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동안 나왔던 이슈들입니다. 스트래티지, MSCI 지수에 잔류하였다. 비트코인 보유 기업 안도하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좀 더 기준을 정해가지고 확실한 발표를 할 거야.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모건스탠리, MSCI 직수를 만들어내는 모건스탠리는 이제 상반기 이트레이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래를 지원합니다. 직접 MSCI 지수를 만들어내는 모건스탠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건스탠리는 대표적인 월가의 자본 그룹이죠. 걔네가 코인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MSCI 지수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외할까요? 아니면 시장을 흔드는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할까요?
한 번 더. 일전의 스트래티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100조가 넘습니다. 근데 CEO가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개인들의 투자 심리와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시장을 컨트롤했었죠. 많은 개인들이 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은 조용하고 이상이 없죠. 그럼 이건 뭐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흔들거리겠습니까? 자, 한 번 더 계속해서 볼게요. BOJ,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엔화가 청산이 되게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릴 거야. 이걸 보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일본 내는 워낙에 저금리와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의 돈들이 일본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청산되게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거야. 근데 아무 일 없었죠. 그쵸?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거릴까요? 이런 이슈를 가지고 또 한 번.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이죠. 연준이 10월달, 12월달 금리를 내리느냐, 뭐 어떻게 가느냐, 그걸로 시장을 계속 흔들었었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FOMC 작년 10월달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우리는 금리를 12월달에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를 거야. 그랬더니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리죠. 그 이슈로. 실제 연준 의장이 뭐였죠? 12월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QT 중단을 넘어서 양적 긴축 중단을 넘어서 QE까지 확대합니다. 그쵸? 그리고 2026년 시장은 상승하지 않았어. 왜요? 2026년, 2027년 우리는 금리를 한 번밖에 각각 한 번씩밖에 인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연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거 자체가 자, 봐보세요. 10월 달에 12월 FOMC에서 금리를 할지 안 할지 몰라. 그 말로 직접 10월 달에 금리를 단행했고 시장은 빠졌습니다. 12월 달에는 금리를 또 단행했죠? 거짓말을 치고 QE까지 확대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또 횡보하고 있죠. 뭘로 횡보시켰죠? 올라가는 걸 잡았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걸 내렸어. 잡았어. 뭘로? 26년, 27년. 각각 한 번씩밖에 금리는 안 할 거야. 이면에는 뭐죠?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느 순간 상승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식으로 갔던 에너지가 원자재로 갔던 에너지가 코인만 쪼그라져 있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따라 놓을 수도 있어. 주식, 원자재, 코인이 얘네가 다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따라 놓는 경우는 그 메커니즘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 밑에 코인은 계속 못 갔는데 그렇게 못 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매크로 시황과는 오랫동안 검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이슈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거리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역 전쟁이었죠. 트럼프 관세 이걸로 시장을 또 크게 한번 컨트롤했었죠. 그러나 개인들은 이때 또 많이 포기가 되고 떨궈져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러우 전쟁 이슈로 또 끊임없이 시장을 컨트롤하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인상이었고요.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이전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이전까지는 물가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제조 혁신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디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물가 하락의 시대. 근데 러우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디어 물가를 폭발적으로 인상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연준이 뭐였죠?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 명분이 됐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죠? 스위프트 2.0의 확장입니다. 스위프트 1.0과 공존하게 되면서 결국 진정한 의미는 스위프트 2.0의 확산과 미국의 힘을 빼는 작업,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월봉 기준 추세라고 본다면 이 수없이 수백 번, 수십 번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거릴까요? 방금 전에 그런 이슈들이 크고는 작게 뭐 성장률, 물가, 뭐 고용 이런 것들 가지고 또 흔들고요. 뭐 전쟁 이슈, 각가지 크고 작은 전쟁 이슈들, 크고 작은 뭐 또 코인 시장의 자체 이슈들로 끊임없이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흔들거리겠습니까?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자, 비트코인 주봉으로 한번 확인하면 눈이 끝납니다. 자, 보면 비트코인의 주봉이에요. 보면 이때가 2천만 원 초중반 때였어요. 2,100만 원 때였죠. 2022년 12월 달. 지금 빠져봤자 1억 3천 4천입니다. 자, 그러면
한 3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이 폭발적이죠. 2천만 원 초반대에서 빠져봤자 1억 3,300이에요. 그럼 6배가 넘었죠. 정확히 한번 기간을 봐볼까요? 2천만 원 초반대면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2년 12월 달입니다. 약 3년에 조금 넘었네요. 3년간 6배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어떤 투자 대상이 있을까요? 저는 결단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입만 대빨 나와가지고 늘 불평불만하죠. 왜? 단기적으로 투자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욕을 하는 거야. 지가 투자해놓고 말입니다. 그게 원래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수많은 이슈들이 여기 보시면 바닥을 찍고 이때는 금리 인상기였죠. 코인시장 자체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대표적으로 누나로 시작해서 보이죠?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그리고 제네시스, 마지막에 DCG까지 흔들었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까지.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무려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2,100만 원까지 초중반대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때 폭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었죠. 5.5%. 그리고 금리 동결 구문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부터 수없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1억 8천까지 가게 되죠. 1억 8천이면 2천만 원부터 거의 9배에 가깝습니다. 그쵸? 9배의 수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못합니다. 결국 찔끔 먹고 빠지는 거야. 이거 먹고. 자, 볼까요? 이때부터 수없이 노이즈가 있었어요. 수많은 노이즈. 이때는 무려 한 7, 8개월 동안 하락이 나왔었죠. 이때 많은 개인들이 다 떨궈져 나갔다.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그리고 한두 달 만에 빵 하고 상승을 시킵니다. 또 하락. 이때는 트럼프 관세. 또 지금 상승 나오고 1억 8천을 찍고 지금 또 하락이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비슷하죠? 이때의 하락과 이때의 하락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 이슈에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10억은 이제 누구든 예측할 수가 있어. 몇십억은 누구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합류할 수가 있을까요? 1XRP 100만 원. 결코 허언과 허구가 아닙니다. 이더리움 1억? 결코 허언과 허구가 아닙니다. 왜? 지금은 극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막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제도화가 되고 이제 막 4차원 혁명이 우리 블록체인망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노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러우 전쟁의 진정한 의미, 이게 XRP와 리플렉과 코인 시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 블록체인의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러우 전쟁은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의미는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게 일어나고 러시아 루블화가 일시적으로 폭락합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 망해서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되었으니까 스위프트 1.0에서 러시아 루블화는 폭락을 했지만 약속해놨듯이 중국과 루블화, 러시아 위안화 직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루블화는 결국 폭등해요. 그리고 지금은 하향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무역 거래 CBDC, 코인,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최대 은행 또한 코인을 지금 합법화하고 있고 실제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브릭스 가입 국가가 이때부터 5개국이 어디죠?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이죠. 여기서 11개국 플러스 44개국 플러스 알파로 계속 가입 의사를 희망해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브릭스 공동통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금 기반, 사실 BTC 기반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결국 마지막에 리플렉과 연결되는 그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사실상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스위프트 2.0의 진정한 의미, 러우 전쟁의 진정한 의미, 브릭스가 확장하죠. 쭉 확장합니다. 그 브릭스 기반에 확장을 하고 결국 중국쯤의 실시간 결제망인 CIPS, 이게 결국 코인이 흘러나가는 이동 경로가 됩니다. 새로운 돈들이 즉시 24시간 일주일 360일 가동하는 그 망이에요. 러시아 중심의 SPFX, 인도 중심의 SFMS, 아랍, 중동 중심의 BUNA, 부나, 캐나다 중심의 페이먼츠 캐나다, 그리고 여기에 스위프트와 리플렛이 공존하고 미국 중심의 배드나우, 더 클리어링 하우스, 세계 최대 청산 시스템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ISO,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죠. 아시아 개발은행, IMF, 이들이 결국 그림을 그려보면
리플과 스텔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보면 BIS, 국제결제은행,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실시간 결제, 국경 간 결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중동 중심의 분화, 중국 중심의 CIPS, 캐나다 중심의 페이먼트 캐나다, 말레이시아 중심의 페이넷 말레이시아, 여기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고 더 클리어하우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과 함께 좀 전에 확인하셨죠?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죠? 중국 중심의 CIPS, 더 클리어하우스, 그리고 여기에 페드나우, 이들이 여기 합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직접 ISO 2002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죠. 여기에는 결국 리플렛과 스위프트, 비자와 마스터카드, 세계 3대 예탁 결제원, 유로클리어, 미국의 DTCC, 독일의 클리어스트림, 세계 3대 예탁 결제원, 유럽 중앙은행과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BIS가 함께 합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미국, 중국,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업체 하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잘루프이죠. 모잘루프 파운데이션. 여기에 자본금, 아프리카의 실시간 결제망. 아프리카 또한 지금 거대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혈관망은 이들이 빨대를 이미 꼽아놨습니다. 모잘루프 뒤에 누가 있죠? 바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 뒤에 숨어 있고요. 구글,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파운데이션, 리플 얘네가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리바바까지 합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록펠러 파운데이션, 그 뒤에 바로 빌더버그와 로차일드, JP 모건 그 뒤에 그들이 있고요. 미국의 6대 왕이라고 하죠. 석유왕 록펠러 그 재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혈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리플 이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블랙락, 모건 스탠리, 미국 재무부, 미국 백악관, 미 연준, B&I 멜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JP 모건, SBI, 그리고 사슨 뒤에 HSBC와 IMF, 미국 국방성, 바로 리플 이사에 들어가 있는 이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의 연관도.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제 왜 얘네가 중추 세력에 있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 미 연준, IMF, BIS, 미국 재무부, 리플, 전 세계 국제 기구들과 전 세계 금융권들과 실시간 송금업체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보이실 거예요. 전 세계 스위프트망의 확장이 보이실 것이다. 왜 이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고 ISO 2002의 새로운 금융의 국제그룹에 왜 모잘루프와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이슈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쭉 넘어가기 위해선 결국 본질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방송의 핵심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2008년도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죠. 사토시를 뻥카를 쳐서 사실상 1990년대 이때부터 DLT, 분선언증에 대한 원본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데이빗 슈왈츠에 있어서. 그리고 2008년도에 BTC가 모습을 드러내고 2012년도에 리플랩스, 2015년도에 이더리움, 섹트벌 대장 코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이게 실물 경제에 입혀지고 있죠. 월가의 자본들이 이쪽으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도, 법이 필요하겠죠. 얘네 자본들. 왜? 뿌리가 다 같으니까. 얘네 자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본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서 연준이 자금을 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시총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2천만 원부터 1억 8천까지 갔던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들 또다시 여기서 이탈하시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방송을 또 듣고 들어도 확장판에 대한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R&D가 있었을까요? 직접 오셔서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